찰떡궁합 같은 대화가 엠마와 샤를레는 없어요. 아, 부부끼리 네. 정상 아닌가? 내용이 젊은 사람이죠. 젊은 또 남자. 연기로 해요? 아, 네네.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얄밉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얄밉게? 아니, 그치긋하죠. 좀 올드한데. 그런데 중간에 샤를르가 끼어들어요. 아, 그래서 엠마가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물어보죠. 샤를르가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기절해 버렸다. 너무 힘든 순간에 마지막에 정신을 잃기 전에 딸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또 정신을 잃어버렸네요. 네네네. 그래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엠마는 삶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요. 내가 나로서 삶을 실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남편을 통해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대신 실현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오! 첫 번째 보바리 부인. 맞아요. 샤를르의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모든 걸 걸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거기 또 같은 마음이 또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샤를르가 엠마의 그런 어떤 욕망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엠마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네. 조금 명예로운 남편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지면에 이렇게 널리 유명해져서 네. 그런 삶을 막 꿈꾸거든요. 근데 샤를르는 그야말로 정말 순박한 의사예요. 그런 야망이 없어요. 그러니 엠마는 이 남편에게는 나의 욕망을 충족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계속 좌절해 있다가 네. 당신의 욕망을 내가 실현시켜 주리라 라는 두 남자가 나타나니까 저 남자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한번 실현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혹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심정일 수 있겠구나. 지금 엠마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엠마가 이렇게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외도를 하는 부분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럴 수 그런데 있겠네요. 예. 엠마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한창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저는 어떤 때라고 생각이 되었냐면, 엠마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와요. 그 편지를 읽어요. 네. 읽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정말 평온했던, 정말 순수했던 그때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대목을 한번 엠마의 상황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녀는 햇빛이 가득하던 여름날 저녁을 생각했다. 사람이 지나가면 망아지들이 울어대면서 뛰고 또 뛰었다. 그녀의 창문 밑에는 꿀벌의 벌통이 있어 때때로 꿀벌들이 햇빛 속을 날아다니다가 퉁기는 황금 구슬들처럼 유리창을 때리고 있다. 그 시절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많은 자유, 희망, 얼마나 풍성한 환상에 차 있었던가. 지금은 이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녀는 처녀 시절, 결혼, 연애 이렇게 차례로 모든 환경들을 거치면서 갖가지 영혼의 모험들에 그걸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마치 길가의 여관에 묵을 때마다 재산을 조금씩 흘려놓고 온 나그네처럼 그녀는 인생길 구비구비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잃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지를 이제 읽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시간이.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돌아보다가 중요해요. 네. 가끔 내 영혼이 네. 잘 살고 있다가 이거 아닌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런 우리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나 지금 잘하고 그렇죠. 있나? 하고 멈추는 순간이 와요. 그렇죠. 그때가 나를 돌아보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구방심이라는 구방심. 네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방심은
내가 놓아버린 마음을 음. 다시 구하는 거예요. 아. 맹자가 강조를 합니다. 네네. 내가 나를 잘 살려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가 지금 정말 너무나 들끓는 그 열정으로 삶을 잘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네. 줄에 내려오면 이 말이 딱 있어요. 음. 그녀는 다시 얼굴을 들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의 원인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조금 알지만 그 잘못되게 한 원인이 내가 아니라 아. 밖에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주위를 돌아봤대잖아요. 아, 뭔가 지금 잘못됐는데 그것까진 알았어. 나의 이 모험적인 삶 자체가 굉장히 다 소비되어 버리고 네. 뭔가 허한데 음, 주위를 둘러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뭐야? 음. 바깥에서 찾네요. 네네네네네. 사실 이제 플로베르의 이런 전개가 저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밀한 마음의 그 변화들을 정말 건너뛰지 않고 그래서 플로베르가 이 책을 쓰는데 4년 반이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엠마는 자기 자신을 끝내 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처음으로 네, 이제 로돌프와 한참 격정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후회. 후회라는 감정이 이제 확 들어선 거예요. 네. 엠마가 마음속에 지금 후회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이제 찾아들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후회라는 감정이요. 내가 나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들어요. 아유, 왜 그랬을까? 그럼 이런 이제 생각.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싶은 신호. 그렇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우리가 후회가 들 때는 네. 그러한 순간이죠. 네. 근데 엠마가 저는 조금 더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끝내 그러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갑작스럽게 차압이 붙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마음을 돌아볼 새 없이 그냥 극단의 선택을 해버리고 말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이 책도 봤다가 저 책도 봤다가 하던 중이었는데 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안나 까레니나. 예, 예, 그 잘 아시죠? 잘은 몰라요. 우리가 네. 안나 까레니나 하면 여러분 그 주인공 안나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책의 정말 주인공은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인공이 있어요. 네. 바로 레빈이라는 남자예요. 네. 그 레빈이 처음에는 조연처럼 등장하다가 그 책을 보면은 마지막엔 정말 거의 주연이구나 네. 라고 싶게끔 그 소설을 끝이 맺습니다. 근데 이 레빈이라는 남자가 계속해서 철학하는 남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 양쪽 책을 보다가 문득 이런 재미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엠마를 레빈과 좀 만나게 하고 싶다. 아니 잠깐 연인이 아니라 네. 잠깐 이 사람을 만나서 레빈의 이야기를 좀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레빈도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이 말을 어떤 그 농부에게서 듣게 돼요. 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산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렇게 되면 나도 잘 살고 우리 모두가 잘 살고 그게 바로 삶의 의미를 챙기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달아요. 네. 그거를 우리 엠마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두고
나 이외의 것에서 늘 행복을 찾으려고 엠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레빈을 소개시키고 싶었는데 정말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공자님.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고전이 너무 즐거운 게요. 음. 다 친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네. 다르지만 네. 지금 이 순간 바로 펼쳐두면 공자를 만날 수 있고 지금 바로 레빈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엠마가 책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상을 품게 해주는 그런 낭만적인 소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 엠마가 이런 공상몽상만 꿈꾸다가 갔다라고 그럴 이야기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책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어땠을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에 대해 성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엠마가 여기 있다면. 공자님을 만나게 해줘. 공자님을 이제 제가 왜 만나게 하고 싶었냐면, 사서 중에 이 말이 저는 이제 엠마에게 탁 어울리겠다 싶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대학경 1장 2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요 한자만 요렇게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한자를 제 음을 달았습니다. 중학교 때만 읽어와가지고 지지이 후 유정 이렇게 하나요? 네네. 지지이 후 유정하고 정의 후 능정하며 정의 후 능하라고 안의 후 능려하며 려의 후 능득이니라. 우리가 엠마처럼 그 삶에서 네. 정말 흔들리고 늘 불안하고 이건 우리 엠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더 우리는 불안에 빠지게 되는데 이 말씀만 탁 내가 새겨 듣고 산다면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풀이를 해보면 네. 지지 이후 유정, 그러니까 머무를 줄 아니 마음이 바로 잡아지고,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머무르다라는 말이 나와요. 머무르다. 지지가 중요해요. 음. 내가 어디에 머무를 줄 알면 마음이 바로 잡아질까요? 내가 어디에 머무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머물죠? 나한테. 그래요? 아니, 오늘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지금 또 망설였어요. 이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지지, 그러니까 머무름을 안다, 머무를 때를 안다. 그러니까 그칠 줄 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치다가 머무르는 거죠. 그쳐서 머물러요, 멈춰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르느냐? 내가 나에게 머물러요. 엠마는 나에게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머물렀다가 이게 아니야.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에게 머물러 보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지 이후 유정. 머무를 줄 알면 내가 나에게 그러면 마음이 바로 잡아져요. 그쵸? 마음이 정해져요. 그럼 마음이 자리를 잡으니 그 다음 말이에요. 정희 후 능정. 마음이 자리를 잡으니 차분히 살필 수가 있어요, 이제. 그쵸? 정의 후 능안. 차분히 살피니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편안해졌어요. 그죠? 안희 후 능력. 이제 안심하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안심하면 평온해지면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사려하며 라는 말이에요. 려이 후능드. 그래서 깊이 생각하잖아요. 사려하니 이제 득도에 달합니다. 깨닫게 된다. 제가 앞서 삶의 시작은 어딘가요? 박모 씨한테 훅 했더니 나요.
라고 했잖아요. 좀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있나?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쵸? 내가 나만 챙긴다는 건 이기적인 거지만 내가 내 삶을 살 때 나를 잘 챙겨간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그냥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지금 뭐 몇 명 안 되니까 네. 저희가 나와서 인문학당 처음 할 때 제가 지금 계속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냐면요. 나의 본성을 알고 본성. 내 욕망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라 라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욕망 편에서 우리가 지금 마담 보바리를 만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내가 내 욕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모 씨가. 내가 나의 욕망에 정성을 다해라 라는 말을 했었어요.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라. 그쵸? 생각나네요. 그쵸? 그 정성을 다해라가 바로 오늘 하는 이야기에서 지금 계속 맥락이 이어져요. 내가 나에게 머물러서 내가 나에게 계속 정성을 다해요. 네. 그러면은 항상 사력 있게 생각하고 그러면 도에 달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러요. 그럼 내가 평온해지죠. 그러면 엠마가 이 불안해지지 않으면서 온전히 나의 삶을 내 욕망을 실현하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샤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그쵸. 그리고 그 나쁜 남자들도 여자 맨날 그렇게 바람 피우면서 살지 않고 자기만의 온전한 삶을 다들 살았다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아까 그 안나 까레니나의 레빈의 깨달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작은 내가 나를 돌아본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내가 나를 돌아본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소통하다예요.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이제 오고 갑니다. 그쵸? 그래서 그 대화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 우리 나바소의 의미잖아요. 네네. 이 소통은 그냥 바로 소통이 되지 않고, 분명히 내가 나를 바로 세웠을 때 절로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주인공도 지금 나를 바로 세운 주인공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그렇게 진실하게 뭔가 진솔하게 나아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엠마가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네, 소통을 하면서 두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럼 왜 흔들렸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엠마는 그 남자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넘어갔을까요? 자신의 욕망이 이제 있었으니까 네. 너무나 하고 싶고 나의 삶보다 다른 삶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또 다가가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흔들렸다. 네네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이 포착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세상의 그 대화를 볼 건데 먼저 그래도 우리 샤를로와 엠마의 대화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어디에도 정말 주고받는 그런 찰떡궁합 같은 대화가 엠마와 샤를로는 없어요. 아, 부부끼리 네. 정상 아닌가요?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네. 앞서 그 대화를 우리가 할 때 네.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나서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되냐면 동감이 될 때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동감, 그쵸? sympathy. 내 안에 영혼을 누군가 읽어주는 거. 당신 이러죠? "헉, 맞아요, 나 알아요." 이게 동감이죠. 우리 공감이라고도 하고. 네네. 그럴 때 우리 대화 너무 잘 되죠. 자, 대화의 포인트는 동감해줬을 때 불꽃이 튑니다.
동감.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샤를르가 그럼 엠마를 동감해줬느냐? 어땠던 것 같아요? 샤를르가 무심했어. 무심하지 않았나요? 샤를르는요, 단 한 번도 엠마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어요. 그냥 샤를르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엠마가 있어서 행복해. 그래서 그녀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60페이지를 보면 그런 샤를르를 두고 엠마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더욱 우라가 치미는 것은 샤를르가 그녀의 극심한 고통을 짐작조차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는 그의 확신이 그녀에게는 바보 같은 모욕으로 느껴졌고, 그런 식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이 배은망덕으로 여겨졌다. 지금 엠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샤를르를. 짐작조차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괴로운데 그 마음을 짐작조차 못하고 있고, 자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배은망덕하게까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엠마가. 그러니까 지금 샤를르는 너무 무심하고 끝내 엠마의 마음을 읽어보지 못해요. 그런데 190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로돌프는요, 한순간에 샤를르를 파악을 합니다. 한순간에. 한 번에 딱 봤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거 연기로 해요? 네, 연결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그놈은 아주 멍청한 것 같아. 그래서 여자는 아마 지겨워하고 있을 거야. 네, 이걸 파악을 합니다. 로돌프 단박에 파악을 해요. 자, 근데 로돌프와의 대화를 가기 전에 레옹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엠마와 레옹의 대화를 잠깐 들여다볼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엠마의 마음을 그 남자들이 읽었나,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엠마가 이제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이제 레옹을 만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 사모님께서는 아마 좀 피곤하시겠군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들수석거리는 건 언제나 재밌어요. 나는 장소를 바꾸는 걸 좋아해요. 한 장소에 못 박혀 지낸다는 건 정말 지긋지긋하죠. 좀 올드한데요? 그런데 중간에 샤를르가 끼어들어요. 하지만 나처럼 끊임없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처지가 되어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네. 갑자기 펼쳐가지고 그쵸? 내용이 있고 엠마가 있고 샤를르가 있네요. 지금 이제 엠마가 이사를 하고 이제 막 와서 레옹이 좀 피곤하시겠어요. 이사 와서. 네, 저 제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차인 것 같아요. 무섭게 흔들리니까요. 그랬더니 엠마, 정말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재밌어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레옹도 그쵸? 한 장소에 못 박혀 지낸다는 거는 좀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자꾸 엠마를 지금 동감을 해주는데 동감했네요. 거기에 참으로 확 끼었잖아요, 샤를르가.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나는 별로던데 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주고받는 걸 한 번 더 들여다 보실게요. 네. 이제 엠마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인근에 산책할 곳이라도 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언덕 위 숲 기슭에 목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일요일 같은 때 저는 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죠. 저도 지는 해만큼 멋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바닷가에서 보면 특히나요. 저는 바다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끝없이 넓은 세계 위에서라면 마음이 한층 더 자유롭게 방황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영혼이 고양되고
무한이나 이상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산의 경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와. 혹시 음악을 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 쿵짝이 잘 맞네. 너무 쿵짝이 잘 맞죠? 그러네 둘이. 둘이. 계속 같은 싫어한데도 좋아한다 그러고. 네네네네네. 잘은 모르지만 좋아하고. 네네. 산을 좋다 그러면 저도 계속 그래요. 열려 있네. 바다를 좋다 그러면 저도 그래요. 계속 지금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이런 대화를 단 한 번도 엠마는 샤를로와 해보지 않던 중에 이렇게 레옹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로돌프를 만나볼게요. 로돌프는요, 레옹은 그래도 순진한 남자였어요. 그래도 로돌프는 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분이 아닌 사람인 거죠. 네, 제가 이제 먼저 해볼게요. 잘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시골에 살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보람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족속들 속에서는 온맵시를 알아볼 줄 아는 인간 하나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좀 더 얄밉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얄밉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시골 생활의 무미 건조함, 그 때문에 숨 막힐 것만 같은 생활, 평범함 속에 상실되어 가는 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소재는 로돌프가 생각해낸 소재예요. 무미건조함. 왜냐하면 로돌프가 한눈에 샤를르도 파악을 했고 엠마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엠마를 어떻게 딱 보냐면 저 여자 지금 시골 생활을 많이 답답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꼬시려고 마음을 먹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을에 어떤 그 공진회가 열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숱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엠마와 단둘이 루돌프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엠마가 지금 답답해하는 부분을 계속 공감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끌어가요. 그러니 엠마가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남자 뭐지?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꾼이냐면 6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로돌프가 다시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만드네. 나쁜 남자 수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돌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빨리 찾아가지는 말아야겠어. 그건 서툰 짓이야. 꾼이네. 아마 나를 보고 싶은 초조함 때문에 지금 사랑이 더욱 간절해졌을 거야. 그리고는 그 남자가 객실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6주 만에 나타나는데 지금 엠마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거예요. 내 계산이 옳았어. 아하. 그리고는 이제 대화를 합니다. 먹혔네. 이제 오랜만에 나타나서 첫인사에 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시는 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느껴지네. 그걸 모르시겠어요? 엠마, 그것 보세요. 다시는 오지 않으려 했던 내 생각이 옳았잖아요. 이 이름,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이름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당신은 안 된다고 하시는군요. 포바리 부인. 본인이 하면서 좀 느끼해요? 네? 제대로 아주 그냥 여기에서 확 휘어잡아 버렸네요. 그러면서 계속 몰아붙여요. 네. 계속 몰아붙여요. 계속 근데 엠마는 계속 이제 뒷걸음질하면서 저는 다른 남자예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끼하게 로돌프가 계속 이게 루돌프 대사인가요? 네네. 그래요. 나는 즐거워 당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당신의 추억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멀리 가버리겠어요. 아주 멀리. 당신이 내 소식을 듣지 못할 만큼 멀리요. 하지만 오늘은 도대체 무슨 힘에 떠밀려서 당신에게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천사의 미소를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진 것에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요. 마지막 표정 뭐죠? 끌려가는 표정. 그래서 엠마가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마치 한증막 속에서 몸이 확 풀려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자존심은 이 열띤 말에 온통 맥없이 늘어져 버렸다. 아, 녹아내렸네요. 그냥. 녹아내려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로돌프는 계속 지금 계속 하네. 아이고야. 뭐 내 친구 얘기할까요? 너무 좀 과할까요? 오늘 아니에요. 대사가? 어디? 그러나 비록 내가 여기 찾아오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당신을 만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항상 바라보고는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는 일어나서 여기까지 찾아왔고, 당신의 집을, 달빛에 빛나는 지붕을, 당신의 창가에 흔들리는 정원의 나무들을, 그리고 작은 등불을, 어둠 속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기 그토록 가까우면서도 그토록 먼 곳에 한 가련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은 미처 몰랐겠죠. 엠마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착하신 분이시군요. 아니,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야. 분명히 아셨죠. 대답해주세요.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 이렇게 하니 엠마가 그냥 샤를레는 몰아붙이네요, 그냥. 샤를레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도 읽어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구애를 하는 남자 앞에서 글쎄요, 과연? 물론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결혼한 여자가 쉽게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엠마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루돌프의 그 스킬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네네. 네. 몇 주 동안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봤을 때 반갑운데 그때 이제 몰아쳐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말을 해버리니까 스킬이 좀 습득한 것 같은데 지금. 뭐 공부가 좀 필요한. 이거 공부가 잘 되네. 이 네. 로돌프는 정말 얍삽하고 인정머리도 없고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엠마가 돈이 정말 이제 궁에서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찾아갔는데 정말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리죠. 해버리죠. 너한테 줄 돈 없어 라고 해버려서 그 길에 이제 엠마는 모든 걸 다 자기 삶을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남자로 비춰줬고 사실 이 보바리 부인을 읽으면 저희가 이제 샤를르, 엠마, 레옹 이렇게 지금 세 사람만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약제사 그 오메라는 인간이라든지 또 이 엠마를 정말 그 사치 병에 걸릴 정도로 몰아붙인 아주 나쁜 상인이 있어요. 레르라는 그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분석까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또 이야기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저희처럼 재미있게 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첫 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타인의 욕망을 꿈꾸지 마라. 지금 그 맥락으로 우리가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의 욕망을 꿈꿔라. 나에게 정성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 아까 공자님의 말씀 네.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의 욕망을 내가 나에게 머물면서 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 이제 깨달음에 이르러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네. 드리면서 우리가 마무리 짓는데 어떠셨어요? 보바리 부인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일단 로돌프의 스킬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안 되겠네, 이 사람. 네. 엠마가 엠마의 욕망 자체가 남들의 기준에 너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국을 맞았다. 이런 메시지가 좀 강렬하게 좀 남고요. 네네네.
와이프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음흠. 들었습니다. 네. 그 동감이라는 거. 네, 대화를 공감해주고 할 때, 네.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 정성을 다하듯이 지금 상대방도 자기 영혼에, 그죠? 네. 광호 씨도 자기 욕망에 지금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헤아려 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 좋겠다. 네. 네, 라는 저는 느낌이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끝으로 저는 이 대목이 이 책을 딱 덮고 나서 딱 한 대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대목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조금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어울리지 않는 그 대목이 있어요. 148페이지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녀는 집안의 테라스에서 물받이 홈통이 막히면 빗물이 호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태연히 안심하고 있다가 문득 벽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저는 이 대목이 마치 플로베리가 결말이 아니라 한 중앙에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 같은 그런 구절인 거예요. 물이 지금 막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은 속성이, 본성이 뭐냐면 흘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물이 막혔다는 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테라스가 호수가 돼서 벽에 금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막혔는지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 막힌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막히지 않게 잘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이치에 따르게 하면 삶이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구나 싶은 대목이어서 오늘 보바리 분석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지점에 이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 고전 속에 공자님이 또 계시고 그런 걸 또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도 천천히 이 소설, 고전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삶이 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읽으실 거죠? 읽어야죠.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